안녕하세요. 새법일 산책 김슬아입니다. 여러분은 입원한 가족의 병간호를 하느라 고생했던 기억 없으신가요? 가족 중에 아픈 이가 생기면 간호를 하는 가족들의 일상도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 우리나라 간병 문화의 취약성이 집중 지적되면서 병원 내 간호 간병 서비스 확대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첫 코너 입법 전망대에서는 이와 관련된 입법 노력과 성과를 짚어보겠습니다. 부족한 간호 인력, 늘어나는 환자 가족들의 부담. 간호사 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간호사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절대 서비스량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이고, 보호자들이 병원에 지속적으로 해서 숙식을 함으로 인해 갖고 생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에 시작된 전문 인력 중심의 간호 서비스 체계 개편 움직임. 간호의 질은 확실하게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환자의 만족도도 높아졌고, 제가 마음이 편해서 집에 가서 있어도 조금 안심을 할 수가 있고, 국민들의 간호 간병 부담을 줄이고 간호 간병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 사태. 특히 메르스 환자의 34.4%가 환자 가족과 문병객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메르스 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가족 간병 문화가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는 근본적으로 간호 인력이 부족한 것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OECD 회원국들의 병상당 간호 인력 수는 평균 1.25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0.2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지금 한국에서 배출되는 간호대학 졸업자 수가 적거나 면허자 수가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는 적은 것이죠. 그 갭이 발생하는 것은 지금 간호사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에 취업한 이후에 3년 정도 일하다가 그만둔 간호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직률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사실은 간호사 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간호사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절대 서비스량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이고, 그걸 간호사가 못 해주니까 환자가 입원하면 보호자가 상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 이번 이제 메르스 사태에서도 명확하게 밝혀진 것처럼 비전문가가 간호 업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감염 위험도 높아지고 낙상이나 이런 이제 사고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간호사 1명이 15명에서 20명에 이르는 환자를 한꺼번에 돌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8.1명, 종합병원 14.7명, 일반 병원은 무려 35.4명이나 되는데요. 이렇다 보니 혈액 채취, 수액 치료, 응급 처치만으로도 손이 모자란 상황. 이와 같은 간호 인력 부족 현상은 고스란히 가족들의 간병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간병인의 이제 부담의 문제는 하루에 이제 일당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를 하고 있고요. 조사를 해본 결과 한 15% 정도의 전국의 급성기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간병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 금액은 한 2조 정도 돼서 대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병실료에서 한 20 내지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런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보호자는 35%가 상주를 합니다. 이제 보호자들이 이제 이거를 상주하는 것은 일부 사람들은 그 간병인을 고용할 만한 여유가 없어서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를 위해서 또 사실은 보호자들이 생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간병 문화 혹은 간병 제도 때문에 부담하고 있는 환자들이나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들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간호 간병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간호 서비스의 개선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가 바로 포괄간호 서비스입니다. 보호자들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 병원 내 감염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포괄간호 서비스. 그 내용과 도입 현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포괄간호 서비스는 간호사가 중심이 돼 간병과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간호사가 입원 병상에 전문 간호 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고
간호조무사는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서비스입니다. 포괄간호 서비스 체제에서는 간호사 1명당 환자 수가 상급 종합병원 7명, 종합병원 10명, 일반 병원 12명 수준으로 현재보다 훨씬 줄어듭니다. 간병비 부담 완화, 일자리 창출, 입원 서비스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처음에는 보호자 없는 병원, 그 다음에는 포괄간호 서비스라는 형태로 건강보험공단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주재를 해갖고 몇 개 병원의 시범 사업을 2013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2014년 7월부터 금년도 2015년도 1월부터는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를 해주는 형태로 일부 병동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필요 없는 충분한 간호사와 간호보조 인력을 고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을 해준 형태입니다. 2015년 12월 현재 106개 정도가 이제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전체 병상 수 따지면 한 6천 병상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한 300~400개 정도까지는 확충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괄간호 서비스를 시행 중인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포괄간호 서비스 시범병원의 간호 환경은 어떠할까? 이곳은 정신과 병동, 호스피스 병동 등을 제외한 모든 일반 병동에서 포괄간호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자궁암 수술 이후 병원 입퇴원을 반복 중인 천영희 환자. 자녀들은 직장 때문에 간병이 어려워 따로 간병인을 썼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는데. 하지만 이곳에 온 이후 여러 가지로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척추에다 이제 관을 꼈어요. 이거 하루 매일 와서 소독해주고 필요하면 여기 벨이 있어요. 응급벨이라고 요거를 이렇게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새벽에 달려와요. 연락 오려니까 물도 떠다 주지, 약도 먹여주지, 밥도 먹여주지, 여기 대소변도 다 해주지. 뭐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런 게. 그렇다면 이 병원에서 포괄간호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실질적으로 간호 서비스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저희가 포괄간호 서비스가 시행하기 전에는 간호사 1인이 환자 수가 17에서 19명까지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제도가 시작이 되면서 1인 간호사가 10명의 환자를 보기 때문에 거의 2분의 1의 환자 수가 감소가 된 거죠. 그래서 일단 간호의 질은 확실하게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환자의 만족도도 높아졌고 보호자분들의 만족도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환자가 입원하게 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간호사가 사정이라는 걸 합니다. 건강 사정이라는 걸 하고 목욕, 세발, 뭐 여러 가지 튜브, 그래서 전에 주사하고 약만 주던 업무에서 다른 환자 전반적인 상황을 다 간호사가 맡아서 담당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포괄간호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인 병원을 이용한 환자와 가족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는데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얼마 전 관련 성과가 있었는데요.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 살펴보면서 향후 보완해야 할 점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회에서는 포괄간호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됐었는데요.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각각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0일 그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병비 부담은 굉장히 우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메르스 사태가 크게 커진 데에도 소위 가족에 의한 그 후진적인 그 간병 문화도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포괄 간호 서비스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애매모호해서 좀 더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그 공공병원에 있어서는 우선 이 서비스를 우선 시행토록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민간 병원들을 포함한 모든 병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우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입원 서비스로 정의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병원급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기관은 입원실 내 상주 제한, 병문안에 관한 기준 또한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포괄 간호 서비스를 하게 되면 한 분이 이제 8명의 환자를 돌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폭 간호사 수가 또 늘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 수급 인력도 상당히 확보하는데도 중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그 간호사 업무가 고된 업무고 특수한 업무에다가 낮근무, 밤근무 또 상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간호사 자격이 있는 분이 가정에서 현장에 나오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쩌면 그분들을 또 좀 나오게 하느냐. 장롱면허가 현장에 간호사로 나올 수 있도록 또 하려면 또 교육도 필요하죠. 오랫동안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법적 근거에 담아야 된다고 봅니다.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간호 인력들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사항도 담겼는데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 인력의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간호 인력 취업 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 간호조무사의 자격도 국가자격증 취득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우리도 실천해 나가야 할 해외 각국 간호 서비스의 장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미국이나 일부 호주 등에 있어서는 간호사의 수준이 아주 병실에 많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간호사 한 명이 4명 보는 4대1 간호체계라고 하는데요. 유럽 등은 이제 미국이나 호주보다는 조금 담당 환자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는 간호조무사, 간호보조 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이제 유럽들이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환자들이 일단 입원하고 나면 모든 입원 서비스의 문제에 있어서는 병원에서 책임을 진다 이런 것이 하고 있고 물론 환자들의 그 면회 문제 이런 것들은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환자는 병원에서 책임진다라는 병원 문화의 인식 전환을 위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시행과 더불어 면회 시간 준수 등 국민들의 협조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매우 높은 의료 서비스 수준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이번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제도화됨으로써 국민들이 가족이나 본인들이 입원했을 때 간병비에 대한 부담도 줄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울러서 그 경력 단절 여성들의 취업을 위해서 좋은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병원 의료 분야에서 창출될 수 있어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병원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부담 없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건 우리 국민 누구나 언제라도 병원에 입원할 수는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한테 가장 크게 와닿는 저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호 서비스 간병이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들 협조도 필요하다. 면회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리고 꼭 이제 보호자가 간병을 뭐 해야 될 경우에는 하겠다고 하면 예외적으로 포괄 간호 서비스를 하지 않는 다른 병동 또 그런 병동도 일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병동도 아마 병원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의 시책에 적극 동참을 해 주셔야 된다.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 대부분 간호 전문 인력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가까운 일본의 경우 1997년부터 이미 우리나라의 포괄간호 서비스와 유사한 환자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픈 가족을 둔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병동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 역시 간호, 간병은 전문 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시돼야 할 텐데요. 이번에 개정된 법률이 향후 병원 문화를 바꾸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되길 기대합니다.